반갑습니다. 미세스 N입니다. 오늘은 내 내면 아이는 왜 상처를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엄마에게 사랑이 아닌 상처를 받은 너에게의 저자 찰스 화이트필드는 문제 있는 부모의 양육이 내면 아이에 심각한 내상을 남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삶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거든요. 애착 형성이나 자존감, 인종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것들은 어른이 되어서까지 정말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요.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부분, 이 마음의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돌출되어서 폭발하듯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말 일생을 거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건 어린이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만큼 약한 존재고요. 이렇게 상처가 발생되는 환경에서 스스로 벗어나거나 어떤 방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고스란히 그 환경을 겪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큰 무력감을 느끼고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부모라면 우리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돌볼 거고 또 실제로도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돌봤는데 왜 나중에 난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 않았다 이런 원망을 들어야 하냐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그 부모 역시도 사실은 애초에 이렇게 피해자였을 확률이 크거든요. 이 연결고리, 피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만드는 이 연결고리를, 반복되는 고리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가정 환경이 나쁘다, 이런 경우에서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부모가 없다든지 한부모라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특정한 환경이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다시 살펴보면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의 내면 아이도 상처가 있더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주어진 그런 환경보다는 사실은 양육자와의 관계라든지 온전한 심리적인 지지를 받았는가, 이런 경험들이 이 내면 아이의 성장에는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죠.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찰스 화이트필드는 인간의 욕구를 20가지로 나눴어요.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 신체 접촉의 욕구, 관심받고 싶은 욕구, 반응을 바라는 욕구, 지도받고 싶은 욕구, 경청, 존재, 참여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상실을 경험하고 슬퍼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고 싶어하는 욕구, 지지받고 싶은 욕구, 충실함과 신뢰에 대한 욕구, 성취, 기분 전환에 대한 욕구, 일상을 초월하고 싶은 욕망, 성에 대한 것, 즐거움에 대한 자유, 돌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이런 욕구들 총 20가지로 나눴는데요. 이 모든 욕구를 정말 부족함 없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다면 진짜로 좋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모두에게 다 충족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찰스 화이트필드는 이렇게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신에 부모가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한 부모도 있다고 말을 해요. 그 부모 역시도 실제로는 자신의 내면 아이가 병들어 있는 경우인 거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해도 부모 자신이 만성질환에 시달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아이에게 소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잘하고 싶어도 내 몸이, 상황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모와 사는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어서 오히려 아이가 부모를 보살피기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 정말 어른스럽다 하면서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넘어가야 할 때 못 그러다 보니까 자라서 사회적으로 아무리 큰 성공에 거두더라도 마음이 늘 공허하다거나 우울증에 시달린다거나 하는 내면적인 문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내면 아이, 우리의 참 자아가 억눌린 채로 살다 보면 문제의 본질이, 문제가 어떤 건지, 문제의 본질이 정말 쉽게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이 회복의 과정 또한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찰스 화이트필드는 문제 가정의 부모들이 가진 문제들은 한 가지였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말을 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이죠. 가장 먼저 꼽는 게 일관성의 결여와 함께 예측 불가능. 여기에 대한 걸 꼽는데요. 이건 사실은 어른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겪어도 불안도가 정말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 이걸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겪게 되면 사람이 기본적인 불안도 자체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돼요. 삶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 패턴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되는 게 독단적인 행동. 독단적인 행동이란 게 뭐냐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가족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다른 가족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의 문제 행동을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 행동을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너와는 상관없어 라는 듯이 계속하면서 고통을 주는 방식이죠. 그 다음으로 꼽는 게 바로 혼돈인데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면서 수치심과 죄의식을 가르치고 또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성적으로 학대한다거나 수치심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자제력을 잃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위기 상황을 만들면서 야, 인생은 원래 위기 속에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안을 조성하죠. 거기다가 말하지 마라, 진실해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서 타인과의 어떤 의사소통, 원활한 의사소통을 단절시켜요. 또 통제력을 자신이 잃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경계나 어떤 개성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죠. 이런 패턴들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아주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정말 은근하고 미세한 방식으로 아이를 이렇게 지그시 억누르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파악하기 힘들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사람은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잘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위협과 혼란에 계속 노출되면 정말 불안도가 높은 사람으로 성장해서 일생을 높은 불안감을 가진 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불안 말고 또 수치심을 아이에게 심는 방식도 있어요. 부정적인 말들로 너 자신이 결함투성이고 네가 나쁘고 네가 불완전하고 네가 형편없고 네가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수치심을 이렇게 느끼다 보면 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뭔가를 성취한다기보다는 남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 내 진실한 자아는 숨겨버리게 돼요. 근데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편안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다 보면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그러면서 내적 방어는 계속되고 그렇게 이제 참 자아는 점점 멀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눌리고 숨어있던 내 내면 아이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팍 튀어나와가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술을 과하게 먹는다거나 아니면 짧은 기간 동안 강렬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상대방을 통제한다거나 폭식을 한다거나 과소비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나 되게 못났다. 이런 수치심이 거기에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의 루트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일자샌드의 나의 수치심에게라는 책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문제 있는 양육 방식들이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 동안 반복된다는 데 있어요. 표면적으로 이 문제가 명확하게 보인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어디서 상처를 받은 건지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른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갑자기 몰려오는 불안과 공허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이제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일이다 보니까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저 역시도 이런 과정, 내가 어디서 상처받았지? 이걸 이렇게 깨닫는 과정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런 과정들을 지나왔네? 싶으니까 이 내가 너무 안 됐고 너무 불쌍하고 정말 자기 연민이라는 게 막 이렇게 과다해지더라고요.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러니까 그 시절을 겪은 12살, 13살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너무 불쌍해서 막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적도 긴 시간이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왜 상처를 받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과정은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꼭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상처받은 우리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우리 마음을 단단하고 탄성 있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당신을 기다립니다.